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오늘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수리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은근 많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리비라는 금액이 집을 매입하고 되팔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필요하지만 또 다른 지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문을 수리하고 화장실을 수리했다고 해서 금액을 더 받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수리비라고 하는 비용이 당연히 집주인 소유로 된 집이니까 수리는 너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낸다, 어느 정도까지 네가 낸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월세를 받으니까 월세에 관한 부분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대부분 지불한다. 전세를 받으니까 수리비의 대부분은 세입자가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집의 부속물로 볼 수 있는 보일러라든지 어떻게 보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 있잖아요. 전등을 교환한다라든지 수도꼭지를 교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살면서 얼마든지 소모되고 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들은 세입자들이 해야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아까운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 금액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아까운 거죠. 조금 양보하고 조금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챙기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년 겨울인가 보일러가 갑작스럽게 추워져가지고 동파가 많이 일어나서 보일러가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보일러에 관한 부분만 놓고 보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 세입자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 보일러가 동파가 됐다, 이런 경우에 과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물릴 수 있냐라는 거죠. 보통 요새는 도어락 잠금 장치를 많이 하는데요, 도어락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건전지 교체 시기가 늦어서 건전지만 교체해주고 갔어요. 그런데 건전지 교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수리 기사를 불렀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누가 이 금액을 또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많이 받고 전세를 높게 받고 그랬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수리비는 고스란히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떠넘겨지는 거죠. 물론 소모품이다 소모품이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입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집주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집주인의 행세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 이런 수리비를 놓고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제 경험칙을 놓고 보면 이 수리비 때문에 과연 이 집에서 살 수 있냐 없냐의 문제만 따지면 아주 간단해요. 수리를 꼭 해야만 내가 이 집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집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라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집주인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7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7년 밑에 연식이 된 것은 세입자가 고치고 7년 이상이 된 것은 집주인이 고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어떤 규칙이나 법률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분쟁은 한 단계씩 양보하는 게 좋아요. 그게 거의 안 되지만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세 계약을 할 때 특이하게 소모품이라든지 5만원 미만의 수리비는 세입자에게 전가시켜요. 대부분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또 10만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은 협의하기 나름인데 좀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하시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세입자가 살아야 그 집이 유지가 되는 거지, 세입자가 살지 않는데 집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수리비에 관한 분쟁을 놓고 보면 이 수리비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냐,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만 놓고 따지고 보면 집주인이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진다, 세입자가 좀 더 많은 책임을 가진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조금만 더 양보하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세입자의 권리가 굉장히 커져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처음에 이사할 무렵에 어떤 거는 해주기로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교체해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끝나는데 이것을 잘 고쳤니 못 고쳤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꾸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입자가 그렇게 전화하고 또 연락하고 하는 거 반갑지 않아요.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품목을 정하라기보다는 수리하는 비용이 어느 선이 넘는다면 누구에게, 어느 선이 미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좀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결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기보다도 분쟁의 요소가 많은데 특히 수리비에 관한 부분은 감정이 섞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금액이 상관없이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사람 자체가 미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시고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수리비만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분쟁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리비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이 더 낫냐라고 할 때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